안녕하세요. 네, 또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터에서 노동자를 잡아먹는 저희 산업재해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네, 앞서 앞서 출연해 이어 또 나왔습니다. 광주청년위원 사무국장 김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홍관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즐거운 분위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요새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대요. 예. 집에서 유튜브만 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쉬운 노동교실 이것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가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 네. 저도 이제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 광주 청년유니온이 노동 1일 브리핑을 하는데요. 하루에 나오는 노동 뉴스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산업재해에 대한 기사가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산업재해가 등장하게 된 이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재해라고 했는데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다친 것 이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이거 국가에서 이 산업재해를 이제 예방하기 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라는 시스템을 국가가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사회적 배경을 간단히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지금의 이 제도, 사회 제도가 갖춰졌던 시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초기에 발전했을 때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이것을 소비하고 거기서 또 자본이 축적이 되고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사회의 경제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공장에 취직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일을 하다 퇴직을 하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하다 다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어떻게 이런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빨리 다치시면 그만큼 일을 못 하시니까 저 노동력을 어떻게 채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품을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시키거나 더 향상시키려면 그만큼 그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채워 넣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그만큼 노동력이 많으면 다쳤을 때 비는 노동력을 그때그때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하는 노동력보다 다친 노동력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노동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려면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다친 노동력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는가 이런 고민이 이제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고민하게 됐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법상 이제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발생한 것에 대한 비용이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이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은 일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의를 잘 기울였는지, 또 혹시나 실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 거기에 따라 비용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노동자가 번 돈보다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 할 돈이 더 많으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을 사회가 책임을 져서 이 노동의 생산성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요거 이렇게 촬영 준비하면서 2018년에 이제 김용균 노동자가 이렇게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노동시민진영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 산안법이 이렇게 개정된 법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데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고 산재보상보험법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그 구조를 산업재해 발생 전에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후에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다정씨,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다정씨 일하게 되면, 안 다치고 일하는 게 더 좋으세요? 다치고 나서 이것을,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나서 일하는 것이 더 나으세요? 약간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욕심 많은 노동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일을 하다 다치면은 그게 개인 비용이든 사회적 비용이든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이제 좋겠죠. 우선은. 그런데 다치고 나서 이게 이제 물건이 하나 부서지면은 이제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건데, 인간의 노동력, 인간이라는 노동자들은 이게 한번 다쳤다고 해서 이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해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의미가, 그래서 가능하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안 다칠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사업주가 충분히 유의해라. 사업주는 노동자들을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재해 원인이라든지 위험물 및 시설 관리 과정에서의 책임, 이런 부분 것들이 사업주의 의무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이제 재해 발생,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이 노동자를 회복을 시켜서 일터에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재활치료라든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노동자에 대한 복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접종 주사 같은 거라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백신. 그런 거죠. 그런 게 역시 깔끔하죠. 그렇다면은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근데 산업재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산재인가요? 그러니까 산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병, 이게 이제 굉장히 질병명이 많은데, 실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공간이 이제 일하는 일터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굉장히 주변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일하는 내내 소음이 귀로 막 들어와. 그러면 귀가 어떤 나빠지죠. 생각? 그죠? 왜?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병명 이제 소음성은 많죠. 이런 경우죠. 귀에 이상한 증상, 이게 업무상 질병이라는 거예요. 주위의 업무 환경하고 발생되는 질병하고 연관되니까. 네. 또 하나,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또 증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석탄이니까 네. 호흡기가 좀 안 좋죠. 그렇죠. 진폐증. 그래서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있는 게 이제 진폐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중금속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햄버 드릴. 우리가 이제 그 길 가다 보면은 도로 작업, 그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스팔트를 깨려고 하면은 드릴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몇 시간 동안 하는 곳에 막 그 진동을 참아가면서 그 아스팔트를 깨게 되는데, 그 진동이 이제 몸에 배이게 되면 이게 이제 진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에서 그 따가운 그 땡볕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뭐 온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많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환자와 접촉을 하면서 이 피부에 뭐 질환이 생겼다. 이런 것도 본인의 업무하고 관련된 질병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병이긴 한데 업무와 관련돼서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산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 애주가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식을 하는데 막 직원들에게 막 사발씩 막 시키고 술을 엄청 먹어서 내가 지방간이 생겼어. 이것도 혹시 산재인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산재를 인정 안 하려고 하면 그 술을 회사에서 먹으라고 했어? 왜 혼자 좋아가지고 먹어서 이러냐? 이거 개인 질병인데 이걸 산재로 볼 수는 없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사례에서 이게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그 회식 자체가 회사와의 지배력이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회식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업무는 끝났지만은 직원들 단합 차원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자, 이런 거죠. 그게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업무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것도 실제 이제 그 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아니지만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결국 이 단합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일을 얼만큼 더 열심히 생산성을 높이게 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마신 술도 일종의 회사의 업무 지배 범위 안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노동이 겸비된 어떤 술자리.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이게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 회식 비용을 든다든지, 그다음에 회식은 완전히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걸 결근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떤 그 참여해야 되는 뭐 부담감이 있다든지 이런 그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사의 지배력을 인정을 하는데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럼 이제 산재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발생한 사고나 혹은 질병이 얼마나 업무랑 관련이 있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업무상 재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 뭐 쉽게 말하면은 일하다 다친 거 뭐 이건데요. 우리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에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뭐냐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고, 일하다
그러니까 업무상 사유를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다치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몸에 이제 병이 생기거나 보이지 않겠죠, 그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란 게 좀 있나요? 예. 이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이게 이제 단순히 보자면, 일을 했다는 그 사실과 재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인정 기준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아주 추상적이지만 그나마 추상적인 것을 좀 더 이제 풀어놓은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재해의 유형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 사고와 질병이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보고 그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